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박스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박스권 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오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을 준비했던 구간들이 있고, 이제 그 위에서 제가 아마 영상을 올려드린 게 아마 요쯤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슈팅까지 이렇게 잘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이 발생을 해요. 어쨌든 돌파가 나오면서 많은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나오게 되면은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하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동 원리상 어떤 종목이든지 그 파동을 준비했던 기간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구간, 준비했던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을 넘어서서 반드시 위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이 파동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자리들이 반드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여기서 발생을 하죠. 우리가 실제로 이런 데서는 많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제 빠른 분들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런 구간까지 볼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관심을 갖겠죠.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목적 자체는 이러한 관심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나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보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어떤 종목이 박스를 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리는 매매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최소한의 손절이 나오게끔 그런 자리들을 찾고 이제 그런 데서도 칼같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흐름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5일선, 21선이 무너지면서 음봉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뭐 여기서 이거를 또 말아 올리면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 자체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에서 매수를 엄청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치더라도 그 구간에서 어쨌든 주가는 올라갈 때 개인이랑 같이 가진 않잖아요. 어떤 주식은요. 주식이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인들과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한 달 반 넘는 시간 동안 만들었던 건데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로 갈 리는 없겠죠.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확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또는 이제 여기서 잡더라도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가려는 흐름들을 만들면 이제 거기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이런 자리 합시다.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할 때 우리가 이런 흐름들이 여기를 돌파하려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버렸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박스권 흐름을 위해서 만들 때는 거의 이제 90% 이상은 물량을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생각할 때는 다소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무원도 마찬가지예요. 풀무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구간들이 앞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김 관련해서 뭐 검은 반도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뭐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가격 구간을 여기에서 돌파를 하면서 많은 거래대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종목뿐 아니라 우양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위에서 정말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라인을 정확하게 그으면은 이 위에서 계속 지금 박스를 쳐요. 물론 이 종목이 여기를 더 돌파하기 위해서 파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이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위에서 잡는 게 아니겠죠. 최대한 여기에 가깝게 잡아서 매매를 하다가 만약에 이 흐름이 이제 이 박스가 정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박스라고 한다면은 언젠간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뭔가 빠르게 좀 대응을 해줘야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거기서 페이크를 치고 올라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 흐름이 무너지게 될 때는 손절을 아마 여기를 잡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손절이 10%가 넘어갑니다. 이 매매가 과연
적절한 매매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지금 거래량만 보셔도 여기에서 정말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제 그런 자리를 한다면 이 박스권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무너지는 흐름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대한조선 관련해서 영상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 설명을 아마 드렸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개인들을 가둬내고 이제 손절을 받아서 올라와서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이제 그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한번 거래를 만들고 쭉 밀었다가 여기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추가 슈팅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친구들이 만들어낸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물량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의 최소한은 일단 이 종목이 여기에서 위에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력이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매매해서 했다면 이런 구간들이 좋은 반등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대신에 오늘처럼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이런 자리는 반드시 칼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고점에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자리는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면요. 밑도 끝도 없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제 뭐 받았다면은 세력이 다시 받으면은 다시 올라오겠죠. 이제 또 그때는 다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왜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모조리 던지게 됩니다. 와, 이제 진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은 무너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물량을 많이 던지겠죠. 특히 7일 날에 여기 고점에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거의 15%, 15%가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제 그런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박스를 치더라도 매집 단계에서 박스를 치는 흐름에서의 돌파는 뭔가 해도 돼요. 근데 이미 돌파를 가서 그 위에서 박스를 치는 거는 대부분 세력들이 매도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던 매집했던 이제 그런 물량들을 정리하는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주, 그러니까 세력주뿐만 아니라 실적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카카오페이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영상을 아마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아마 주제가 그거였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추세를 이제 이탈하는 지점이 나온다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눌림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흐름에서 빠르게 잘라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흐름이 무너지고 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주의를 좀 해줘야겠죠. 그때도 설명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6월 말에 상승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여기에서 정말 많은 개인들이 매수를 들어왔고 여기까지 또 버텨요. 버티다가 뭔가 살려갈 것 같아. 이제 그런 흐름 하면서 물타기도 하고 이렇게 버티다가 여기에서 뭔가 흐름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빠른 사람들은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이 이제 중요한 추세선이죠. 거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또는 이런 지지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도 매매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네이처셀이 하한가를 가고 다음 날에도 이 하한가를 갔다가 이제 또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7월 30일 수요일 날에 이렇게 양봉을 하나 만들어내고 자, 위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를 치죠. 이렇게 박스를. 이런 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정말 많은 개인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종목들은 대부분 물량을 넘기는 그런 파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뭐 이런 데 돌파하고 또는 이제 여기서 돌파했으니까 여기 지지받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 하나 만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지금 여기 시가에 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얘는 못 털어요. 왜냐면 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거는 그 아시죠? 대체거래소라서 이거는 거래 안 됩니다. 지금 거래량 없죠? 여기는 거래 못 해요. 그러니까 매수하자마자 다음날 하한가예요. 게다가 하한가니까 매도 못 하겠죠? 다음날에 이 하한가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팔았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 40%를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다음에 박스를 치는 이런 흐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면은 이런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을 그러한 종목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간은 잘 나오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영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이제 그런 특징을 잘 보이는 종목 중 하나인데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난 5월 달에 여기서 이렇게 양봉 흐름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돌파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뚫었죠. 자, 이런 흐름을 만들 때 아마 얘가 신고가일 거예요. 네. 이 당시 신고가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또 엄청나게 상승이 갈 거라고 기대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이 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여기에 머무르니까 또 매수를 또 많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여기에 가깝게 사는 게 좋겠죠. 이미 돌파를 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일단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은데 내가 그래도 너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기준을 잡아서 또는 뭐 다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여기 양봉 어딘가에 뭐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내가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을 깨질 때 마이너스 한 2에서 3% 정도 손절을 잡을 수 있으면 그런 데서는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자리를 해서 매매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런 구간들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죠. 그러다가 여기서 깨지게 되잖아요. 이런 데서는 빠르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뭐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오르게 됐죠. 근데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돌파했던 구간을 지지로 본다. 그런 매매를 하겠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매매를 안 하는 투자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다 같이 똑같은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일단 하면 솔직히 안 좋기는 한데 일단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그런 자리 이후에 종목이 박스를 친다면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3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도 이날 이제 7월 23일 날 상한가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다음 날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또 주목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는 설명을 또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종목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갖고 노는 이제 주가 세력이라 한다면 이제부터 물량을 넘길 수가 있겠죠. 그죠? 게다가 신고가를 넘어가는 척 하면은 또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거래 대금이 이렇게 한 1조 가까이 9,100억 이 정도 엄청나게 많이 터지게 되면서 많은 개인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박스를 계속 치죠.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9천억 가까이 거래 대금이 발생하는 캔들에 개인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엄청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고 많이 물렸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갈 거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일단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그어드린 이런 라인들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무너지잖아요. 이런 데서 연쇄 하락이 나와요. 물론 나중에 뭐 여기서 손절을 받아서 나중에 더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남들이 다 매수하는 자리에 똑같이 매수를 할 거면은 하면 안 되지만 할 거면 정말 손절이 나가더라도 짧은 손절이 나가는 자리에서만 해야 돼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분봉을 보면은 더 잘 보이는데 내가 최대한 여기 가깝게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성공했겠죠? 그죠? 이런 데서 이제 성공을 했을 거예요. 가깝게 매수를 해서 짧게 손절을 쳐야지 내가 매수를 이런 데서 이제 요런 데나 이제 요런 데서 해가지고 손절을 이만큼 하게 되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손절을 안 해요.
왜?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어떤 지지선을 보고 매수를 했으면은 그 지지선을 보고 손절을 할 텐데 내가 이 위에서 잡게 되면은 보통 그런 기준선이 없어요. 그냥 이제 마냥 갈 거라는 생각에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실적을 찾기 시작하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호재, 성장성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찾아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한 20% 맞게 된 다음에 이 종목이 안 좋은 건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상황들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매는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잡았던 그러한 타점에서 문제점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유리한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이탈되는 흐름에서는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데이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서 털고 나중에 소화를 하고 가고 이제 이런 흐름들도 차례대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 오션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샀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의미를 갖고 다시 살려가는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은 실패하더라도 남들보다 유리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박스권, 우리가 매매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그런 박스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런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내가 개미와 반대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자리를 피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